여섯 번째, 외관의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제가 앞에서 자, 똑같은 아이템이라면 여러분이 외관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브랜드를 선택할 때도요. 외관에 이미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고 외관에 별 특성이 없는 브랜드가 있어요. 똑같은 인테리어 컨셉도 왜 밖에서 볼 때 대단히 눈에 확 띄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그냥 평범한 그런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에 뭔가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 이거나 또는 외관 관리에 있어서 뭔가 준비를 많이 해놓은,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관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재료를 준비해 놓은 그런 본사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충분히 도움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섯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브랜드는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브랜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가맹본부의 탄탄한 정도는 소위 가맹본부의 안정성이라든지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 일곱 번째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업종 대표성을 얘기했는데 잘 나가는 몰일수록, 잘 나가는 특수상권일수록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를 원해요. 핫한 브랜드를 원한다고요.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는 좋은 브랜드에 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경쟁력이 있는 특수상권에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거지, 특수상권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대형 몰 정도 되는 거, 이걸 그 지역 복합몰 정도 되는 건 아무리 규모가 있어도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여러분이 대표성 있는 브랜드를 선택 안 해도 어서 옵쇼 하고 받아주겠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특수상권에 들어갈 때는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나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만큼의 재료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대표성 있는 브랜드나 스토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곱 번째 기준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 맛집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이거나 설령 그 지역에 있는 맛집에 대한 건 내가 뭐를 운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은 직영점을 내면 냈지 나한테 가맹점을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위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어느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타는 데들,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특수상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청주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소위 말해 청주에 있는 맛집들은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천안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근데 천안의 유명한 맛집은 청주에다가는 직영점을 안 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직 음식점일 뿐이거든요. 장사는 잘 돼도. 그러니까 천안에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영점을 운영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천안에서 유명한 맛집이어도 청주에 있는 몰에다가는 매장을 안 내려고 하거나 내는데도 대단히 신중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청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천안에 있는 맛집에 가서 내가 청주에 이번에 이런 몰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당신 아이템을 가지고 청주 몰에서 운영할 테니 좀 도와달라. 그럼 당신이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역할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역 맛집들을 여러분들이 사업권을 받을 수가 있으면 실제로 특수상권에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맛집을 내가 확보해서 나는 어느 지역에 있는 맛집으로 몰에 들어갈래, 이런 개념도 실제 몰에 들어가는 좋은 재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 확장성 문제입니다. 물론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와 프랜차이즈를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세계나 예를 들면 신세계나 롯데나 이런 소위 대형 유명한 몰에 들어갈 때는요. 전국에 롯데몰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여러 개의 롯데몰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의 롯데몰에서만 재미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면 실험의 대상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롯데몰의 입장에서 보면 실험의 대상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여기서 검증이 돼서
다른 지역의 롯데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에서도 대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그 몰에다가 매장을 하나 내줬는데 그 몰에서 소위 검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롯데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몰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소위 매우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역 확장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역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면 무엇보다도 좋겠다. 실제 특수상권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면 좋겠다. 물론 그 경우에 여러분에게까지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성적표가 좋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는 가맹본부 같으면 직영점을 내려고 하는 소위 니즈가 강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특수상권에서 충분한 실적을 냈고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면 여러분들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런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를 만나볼 때 그 브랜드들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몰에 들어가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몰에 들어가서 철수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정보공개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가맹본부한테 직접 물어봐서 가맹본부가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몰들 담당자들에게 이 몰에 이런 브랜드가 있었는지를 물어봐서 확인하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좋은 성공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실패 경험이 많은 특수상권에 들어갈 때마다 깨졌던 브랜드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야말로 그러면 보통 그렇게 깨지면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몰들 중에는 입점이 더 급한 몰들도 있다. 가맹본부 중에는 내장 하나 더 내는 게 더 중요한 가맹본부도 있다. 그런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그런 몰을 만나면 일단 무조건 4개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보를 공개를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상권 창업에 대한 특수상권에 더 적합한 창업 아이템의 요건을 제가 한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오늘 교육을 듣고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절차가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는 특수상권에 창업하고 싶다. 얘기 들어보니 창업경심 교육을 들어보니 특수상권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잘만 통제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특수상권에 들어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특수상권이 뭐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특수상권에 창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디에서 막 여러분들을 막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순서로 특수상권 창업에 대한 기회를 만드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창업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특수상권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스타필드가 있는지, 롯데몰이 있는지, 아니면 1년 후에 롯데몰이 만들어지는지, 1년 후에 스타필드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정보들을 먼저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정보는 저희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들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몰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몰에다가만 물어보지 마시고 몰에 물론 물어보셔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몰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게 단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라도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템을 찾을 때 어느 하나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를 좀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몰에 입점하고 싶은데 혹시 이 몰에 매장을 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몰에 매장을 냈을 때 경쟁력을 낼 수 있는지를 가맹본부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그 평가 과정에서 무조건 가맹본부 말을 믿어도 안 되죠. 여러분은 계속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 여러분을 무조건 거기다가 매장을 4개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가맹본부가 검증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다가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장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특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번거롭거나 힘들 것 같으면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몰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몰이 있다, 근데 내가 그 몰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가맹본부에 연락을 해봤자 가맹본부들이 시큰둥할 것 같다, 나를 상대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창업경영신문에 연락을 주면 여러분이 어떤 몰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일단 그 몰을 먼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업종과 또 우리가 판단할 때 그 몰에 어울릴 수 있다는 업종들을 분류를 해서 저희가 그에 맞는 가맹본부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맹본부들에게 그 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통과가 돼야 여러분들하고 그 브랜드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좀 더 안전한 소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매장을 만들기 전에는 누구라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요. 누구라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가맹본부도 의심해야 되고, 컨설턴트 의심해야 되고, 창업경영신문도 의심하고, 누구라도 의심하십시오. 몰 운영자의 이야기도 의심하시고, 의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로만 확인하십시오. 말로 어때서 좋고 저렇게 해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말로만 늘어놓는 거 의미 없습니다.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그 몰에 내가 입점했을 때 매출은 얼마나 나올 것 같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수치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그 수치를 안 뽑아주면 그거는 그분들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확신이 없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심지어 근거까지 남겨놓으십시오. 여러분, 창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예상 매출액을 뽑아달라고 할 때도 서면으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돼 있고요. 서면으로 준다는 건 뭐냐면 근거를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떠들면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서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서면으로 남기려면 수치로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숫자로 기록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셔야지 말로만 막 늘어놓으면 그냥 여러분은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특수상권 창업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 그리고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쇼핑몰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소위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나를 접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창업경영신문과 같은 곳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면 저희가 여러분에게는 사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수상권 창업은 이런 게 최선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가맹본부에게 혹시 내가 특수상권에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의뢰하십시오. 나는 당신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만
나는 특수상권에서 창업하고 싶어요 라고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겪어질 겁니다. 그분들이 특수상권을 찾아서 여러분을 창업시켜 줄 수 있으면 해피한 케이스고요. 그분들이 특수상권 창업에 자신이 없거나 마땅한 여지가 없으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좀 더 빨리 창업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해서 로드샵 창업으로 이끌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차갑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맹본부의 설득을 당해서 로드샵으로 갈 건지 아니면 특수상권을 고집할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